승패는 중요하지 않는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는 본인의 의중을 제일 잘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용산에 있었던 사람들이겠지. 내년 총선은 총선이 아니에요. 대선이에요. 이걸 내 의중대로 이번에 치르겠다. 윤석열 정부의 반국가 세력, 이권 카르텔, 킬러 규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국회에서 보내야 되겠다. 네. 일 좀 시켜야 되겠다. 네. 이 생각이 확고해요. 총선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이 용산 차출설 이게 이제 이른바 나와서 이제 술렁술렁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당 지도부에서는 뭐 대통령실에 참모진에서 이제 총선 차출을 해줄 것 뭐 이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인원 규모까지 나오고 있고 뭐 지도부에서는 아니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약간 뭐 요 차출설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권기범 진행자께서도 네. 기자를 오래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 부인을 하고 네. 이제 뭔가 보도가 나오고 정치권에서 이거 부인하고 가짜 뉴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나요? 사실인 경우가 많나요? 그 아주 일부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죠. 예. 그러니까 90의 사실에 한 10 정도 이제 약간 틀린 부분이 있으면 예. 그거 아니다 이렇게 예. 하는 경우들이 있죠. 10중 8구는 거의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증거가 없을지언정 뒤에 보면은 거의 다 맞아요. 뭐 예를 들면은 김행 후보자가 저기 김건희 여사의 친분설 가짜 뉴스다. 장성철 소장 막 뭐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바로 사진 나오잖아. 바로 그날 나왔어요. 심지어 부인한 날 그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용산에서의 명단을 안 받았겠냐고요.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받았을 대해서 이제 것이다. 부인을 하는 거는 네. 이제 파문 왜 이게 민감하냐면은 자, 김기현 당대표가 됐을 때 엄청나게 많은 의원들이 김기현에 줄 섰잖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나경원을 눌러 앉히겠다고 초선 의원들 연방장까지 돌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아무리 용산에서 공천을 주도할 거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김기현 당대표께서 나한테는 조금 뭐 자리를 조금 배려를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30명 명단 받았다. 네. 역시 바지구나. 김기현은 바지구나. 라는 게 입증이 되니까 이제 본인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되니까 이거를 했는 건데 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네. 굉장히 많은 편집분파가 줄을 이을 것이다. 조만간. 공천과 네. 관련해서 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상황 전개는 상당히 이게 뜨거워진다고 봐요. 여당에서. 근데 네. 이제 저는 그러면 이게 평지풍파로 가느냐? 네. 저는 이제 상황은 분명히 평지풍파가 일어날 정도의 경천동지할 상황이에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별로 평지풍파가 안 일어날 것 같다. 아, 왜냐하면 네. 대통령이 힘에 완전히 우위에 서 있는 이상 네. 여러 소리들과 반발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데 공천은 뭐. 우리는 우리 길 간다. 네.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 평치분파가 묻혀버리고 윤심대로 갈 것이다. 네. 왜 그러냐면 이 뉴스가 여러분들 재미있습니다. 뉴스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국민의힘에서 우리 이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요청을 했다. 총선에 나갈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보내달라. 네. 그런 이야기를 당에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말 그대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각본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뭐냐?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용산에서 한 40~50명 정도 지금 출마 채비를 갖추고 있는데 받아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요청하고 이게 당이 문제가 요구한 게 아니라 네. 50명이 가는데 그게 괜히 언론에서 시끄러질 수 있으니까 당에서 요청했다고 해라. 모양새를 그렇게 한 그렇죠. 것이다. 네.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수도권에 많이 투입되고 또 PK나 TK 지역도 투입이 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강남에도. 네. 그럼 분명히 현직에 있는 사람이나 위원장들은 뭐 이제 TK, PK 이 먹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먹고 하면 옹사이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밀고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용산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저지해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글쎄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 김기현 대표가 저지를 사실 해줘야 되죠. 아이 그거 안 됩니다. 공천은 우리 당에서 관리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거잖아요. 네. 저는 못한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도 마음은 여기까지 막 치밀어 올라. 이게 이 상태예요. 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왜 대통령이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마음은 지금 막 덤벼들고 싶은 마음이 네. 굴뚝 같지만 네. 정작은 저는 소리를 내지 못하고 시시하면서 50명, 60명의 낙하산 부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될 것이다. 사실 이게 뭐 저희도 다 이렇게 이제 주워 듣는다는 표현을 아무튼 듣는 얘기들이 있지만 이제 대통령실 이제 뭐 비서관 이하 뭐 행정관들 중에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는 사실 많이 들으셨잖아요, 사실. 아이고, 저도 그건-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내가 솔직히. 계속 이렇게 주워 들었어요. 계속 들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동으로 들어오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아무튼 뭐 조율을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라는 두 분의 말씀이셨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박스권에서 계속 벗어나질 못하고 그다음에 부정평가가 계속 이렇게 높은 상황인데 이게 뭐 대통령실에서 뭔가 차출되고 이런 얘기를 해서 총선을 치른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여당에 도움이 될 것이냐? 자, 이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2015년 이제 2015년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네. 이제 친박 공천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언론 보도로 나왔던 게 뭐냐면은 네. 충성하는 80명만 있으면 된다. 음. 뭐 이렇게 무슨 뭐 총선에서 막 대승을 거두고 막 과반을 거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박근혜에 충성하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80명만 있으면 된다. 이게 이제 그때 나왔던 얘기예요. 네네. 기조는 똑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 뭐 다 민주당을 꺾고 과반을 차지하고 수도권에서도 바람을 불고 막 이렇게 이제 하면은 좋겠지만은 가장 네. 중요한 거는 본인의 의사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네. 그리고 좀 유능한 사람들.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은 네. 정치인들 저놈들 다 아무나 할 줄 알지 다 네.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유능한 사람들 중심으로 말 잘 듣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게 네. 공교롭게도 상당히 이제 검사들이 되겠죠. 네.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거니까 사실은 그게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하나는 이제 믿는 거는 이재명이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정말 강하게 믿고 있고 서로가 서로의 스파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요거를 하나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재명 대표 오늘 이제 표결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 안 바뀌죠. 윤통은 참 운이 좋아요. 완전 따따따봉이죠. 이제 민주당 공천은 현역 위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일부 7명 꼴통들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분열도 있겠죠. 저희는 신인들 많이 세울 겁니다. 그럼 저희가 그런 이길 얘기가 수 있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재명 재판 구경이 쏠쏠할 겁니다. 하하하.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아니요. 아니죠? 이건 전화 통화에서 이제 이게 나온 네네네.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인식이 있다. 쉽게 얘기를 네. 하면은 그래서 믿는 거는 이재명이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갈 수 있다. 뭐 그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최근에 지표가 너무 안 좋긴 하니까 국민의힘 네. 그런데 이런 분위기로 갈 거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승패는 중요하지 않는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는 본인의 의중을 제일 잘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용산에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네. 데이터 전문가니까 데이터로 분석을 보면 네네네. 가령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한 10% 많이 나온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 한 35 정도 되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 40%를 넘는다. 네. 이러면 좀 달라질 수가 힘이 있어요. 약간 그런데 떨어진다. 예. 지금 나오는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냥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비슷비슷하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의 선거가 아니라 총선이 아니라 대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될 게 예. 내년 총선은 총선이 아니에요. 대선이에요. 대선이기 때문에 윤통은 뭐냐면 이걸 내 의중대로 이번에 치르겠다. 네. 그러면 내 사람들 내려보내서 윤석열 정부의 반국가 세력, 이권 카르텔, 그다음에 킬러 문화, 이거 다 킬러 규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국회에서 보내야 되겠다. 네. 일 좀 시켜야 되겠다. 네. 이 생각이 확고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저는 그걸 보낼 것이고 네. 김기현 대표가 약간 저항을 하려고 하는 몸짓이 최근에 이제 조정훈을 영입한다든지 네네. 양양자를 영입하는 건데 지금 우리 동아일보도 내가 지금 방금 전에 기사를 좀 검색하다가 이제 네. 더 검색해야 되는데
조선일보에서는 이건 우리 김준일 수석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그래서 찾아봤는데 일면에 대고 조정은 반대야. 아, 그렇게 이런단 말이에요. 비판하는 쪽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조선일보의 지금 논조, 뭐 우리 동아일보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상당히 지금 조선일보는 이 비판적으로 봤죠. 윤심 의중을 쫓아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것으로 봐야 된다.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이 무게를 두거나 호의를 줄 것 같지 않다라는 판단인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내려보낸다, 50명 내려보낸다. 네. 이거 다 포진시켜 자리 저기 다 배치해 이 이야기인데 이걸 김기현 대표가 욱해서 된다?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를 완전히 차단시켜 버릴 거예요.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를 무기력화시키고 윤통 중심의 총선 체제를 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되는 경우에 본인은 지금 사실 거의 설 곳이 없어지게 돼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저항을 못하고 거의 수용하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수령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조정훈 의원하고 이제 합당하기로 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쨌든 외연을 뭐 확장시키고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 뭐 빅텐트 전략을 시동 걸고 있다 뭐 이러는데 이 전략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갈등의 소지가 좀 남는 건가요?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갈등의 소지라는 거는 결국은 두 가지죠. 하나는 용산에서 이거를 흔쾌히 보는 것이냐, 하나는 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디선가 공천 경쟁을 했을 때 나머지 네. 기존에 있던 분들이 이제 반발할 수도 불편해할 있고요.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포갑 쪽에 지금 뭐 출마를 뭐 그런 하네. 얘기가 있죠. 예. 근데 종로에도 걸려 있어요. 이번 플래카드가 제가 왔다 아, 갔다 그래요? 하면서 보고 있는데 요 동아일보도 여기 이제 종로 쪽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플랜카드의 성지. 요 저기 보면은 종로에도 걸려 있어요. 아. 조정훈. 그래서 뭐 어디로 출마하려는 거냐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은 뭐 제가 뭐 호불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이제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뭐 이런 거 걸었잖아요. 이게 미국에 네네. 있는 앤드류 양이 이제 전진당이라는 거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똑같이 좌도 우도 아닌 not left, not right, and forward 이렇게 얘기한 거를 그냥 그대로 카피한 거거든요. 뭐 오야 오늘. 네. 근데 사실 좌도 이게 자연스럽게 영화하는 사람들 미워. 아, 여기 새로인님이 김준일 대표님 잘생겼다고 또 막 댓글 달고. 나는 뭐 확실히 없어요. 나날이 들어. 잘생긴 거는 당연한 거고요. 소영님도 자, 아까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소영도 뭐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봤는데.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좌도 우도 아닌 국힘으로죠. 무슨 뭐 앞으로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이거를 김기현 대표는 본인이 이거를 주도를 해가지고 네. 이거 다 공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공천을 성공시켜서 대선까지 나아갈 꿈이 있는 분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용산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럴 수 있죠. 예, 예.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이거를 지금 불편하게 지금 보고 있다라고 네.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유력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특정 인물들한테 선거 좀 맡아봐라 네. 라고 이미 일종의 오더가 이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거기 윤석열 대통령 용산 쪽에서 네. 그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김한길, 박주선 뭐 이런 분들. 아, 그런 분들을 한번 좀 접촉해봐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접촉해봐라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자, 수도권은 김한길 우리 위원장이 어떻게 선거 치르면 좋을지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아. 이렇게 용산에서 선거 전략을.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제가 뭐 이제 전원으로 들은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조차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에는 상당히 이제 흠집이 나는 거죠. 김기현 네. 대표는 왜냐하면은 저번에 경선으로 다 가겠다라고 네. 용산에 보고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이 미온적으로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쉽게 얘기를 하면은 김기현 대표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용산은 다 이게 빠꾸를 놓는다 정도로 그럴 수 이해를 있다. 하시면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이제 또 여당의 공천, 그다음에 뭐 야당도 이제 시작하겠죠. 이게 하반기에는 또 계속 지켜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그널 타임입니다. 용산 차출설 대통령실 참모진 출마가 총선 앞둘 여당에 미칠 영향을 점수와 한 줄 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대표님부터 봐야 되겠죠. 아, 저부터 할까요? 예, 저는 별 2개 드렸고요. 한 번 바지는 영원한 바지. 그래도 당 대표인데 이게 바지라고 하니 좀.
아니 근데 하이로 하시죠. 예. 하이. 하이가 더 이상해. 한 번 하이는 예, 영원한 예. 하이 이러면 예, 더 아, 이상해. 그런가요? 이제 바지를 내릴까요? 아이, 한문 쓰면 무조건 약간 나훈아처럼 하지 마 제발. 네. 이상해져. 방송 분위기 아, 이상해. 네. 아니, 저기 네. 바지 하니까 나팔 바지가 생각나네요. 싸이에 나팔 바지 그죠. 아무튼 네. 그래서 한 줄평.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용산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총선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예요. 그런데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네. 5개면은 더 긍정적인 거고 0개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좀 더 약간 부정적이다. 쪽으로 이제 네. 파열음이 있을 것 같고 특히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릴 것 같아서 네. 김기현 대표는 선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쥐중 뭐 내려가라고 할지 아니면은 그냥 죽은 바지로 계속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왔을 때 저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말 것이냐. 예, 그러면 저항을 할 경우에는 이제 이준석처럼 이제 험한 꼴 보일 가능성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있죠. 예를 들면은 당 대표는 지금 최고위원이 4명의 사퇴를 하면 당 대표도 그 체제가 붕괴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김병민, 우리 네. 병민이, 예찬이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갑자기. 이런 분들이 어. 저는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나서 그럴 수도 이준석 있다. 때처럼 아. 막 이런 사태가 이제 재현이 됐지. 네네. 아니면은 저는 원래 바지였으니까 계속 바지로 가겠습니다라고 네. 바짝 엎드려서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할지. 안 하고 갈지 뭐 이제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소장님 한번. 이미 네. 봤던 그런 사례들을 본다면은 네. 저항을 안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저항을 했을 때 어떻게 끌어내려져 오는 상황인가를 다 봤잖아요. 이미 네. 보셨잖아요. 네. 전당대회 때 어떤 상황이 됐든지 이준석 전 대표의 사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차피 윤심공천이다. 어차피 제가 아까 윤심공천.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총선은 총선이 아니에요. 내년 총선은 대선이라니까요. 네. 내년 대선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뭐 긍정적이라는 걸 차원을 떠나서 네. 별 5개를 한 이유는 이것이 국민의힘의 앞으로 이 정당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네. 왜? 사실상의 윤석열 정당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가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는 거다라고 판단을 할 것이 하시겠죠. 확고하기 네. 때문에 네네. 그런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고 적어도 1년 이상을 물론 그 중에서는 기간이 다 다르겠지만 대통령실에서 일해왔다는 사람들은 적어도 대통령 철학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딱 가 있어야 앞으로 임기 후반까지 굉장히 야당의 공세가 강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때 온몸을 던져서 방어를 그래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나마 그 사람들이 검사가 다수 진입이 돼야 나랑 같은 우리 검사, 우리 검사들, 우리 법대 검사들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그걸 김기현 대표도 뭐 서울대 법대 출신이지만 이걸 저항할 수 있느냐? 저항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